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늦은 밤 강릉 사격장에서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민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밤새 많은 이들이 추측을 내놓았고, 특히 강릉 주민들은 큰 소리에 잠을 깬 아이들을 달래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강릉시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진동이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훈련 중에 한 발이 오발로 추락하면서 폭발과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도가 늦은 건 엠바고 때문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자체가 보도 엠바고가 걸려있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사고 자체에도 엠바고가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건지, 북한의 미사일 협박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우리만 쏙 빼놓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논의하는 동안 여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8시간이나 늦은 속보를 보면서 허탈하고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션 맨데스의 하트비트 듣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게시판을 보는 컴퓨터가 지금 이상해서 여러분들 게시판을 좀 못 보고 있네요. 일단 이현수님, 인명피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하셨고, 김윤정님은 오늘 오랜만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오후 시간 같이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계속 안 되는데. 여기 스튜디오 랜선 좀 깔아주십시오. 사장님, 여기 랜선 1,5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랜선 좀 깔아주세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힘드네요. 자, 우리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오늘 멋진 옷을 입고 오신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레자 아니라고요. 레자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족이군요. 아니라고. 야, 여기 뉴스에서는 맨날 무슨 그 탄소 중립. 에? 우리 가족을 입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해놓고 9378님이 폴란드 출장 와서 애지중지 뉴스 들으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여기는 새벽 5시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머머, 감동이잖아. 폴란드 출장을 왔는데 애지중지 뉴스를 들으시려고. 어머. 여기가 폴란드가 지금 새벽 5시군요. 9378님 나중에 서울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기 한국 돌아오시면은 그 문자 한번 더 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하트를 보내겠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선물은 지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택배로 가는 거니까. 네. 폴란드. 얼마 전에 우리랑 저기 무기도 굉장히 그렇죠. 대량 우리 그 계약을 하고. 그렇죠. 폴란드, 감사한 곳이에요. 폴란드 재무장.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닌데 네. 우리 걸 사가지고 그런가 뭔가 좋은 소식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그래요. 폴란드. 네. 약간 유럽의 한국 같은 느낌인데. 되게 좋은 비유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폴란드도 지도에서 폴란드가 없었어요. 맞아. 되게 이상하죠.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게 이상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에 몽골한테 침탈당했을 때도 그쪽도 몽골한테 침략당했고. 맞아요. 우리가 일제한테 지도에서 지어졌을 때도 이쪽도. 평행이론처럼. 평행이론. 알겠습니다. 오나님은 가을 여자 손희애님이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헤드라인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일하고 싶은 노인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식 2개 다 일자리에 관련된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중요하니까요. 네, 10월 2일이 우리나라의 노인의 날이었어요. 이 고령화 시대에 다 함께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집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일단은 노인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하려는 노인들 점차 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일을
일을 계속하는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요 34.1%인데 네. 이게 무려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입니다. 정말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고. 은퇴가 없군요. 맞아요.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고? 네. 아이고, 왜 꼭 그냥- 이런 건 1위야? 그러니까요. 그냥 1위도 아니고 OECD 평균 중에서는 2배가 넘는 뭐라고요? 수준. 2배가. 2배요? 네. 평균에서는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실 뭐 워커홀릭이어가지고 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생활비. 아, 맞아요. 돈이 없어서. 이런. 일단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요. 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네. 정말 가난한 노인이 늘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의 노인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요것도 1위고요. 그리고 회원국 중에서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빈곤율은 평균보다 3배가 높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 노인의 40% 이상이 국내 평균 소득의 절반도 못 벌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한테는 또 기대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자녀들한테 돈을 다 써가지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이래야 돼.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이렇게 2배, 3배씩 빈곤율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교육비로 다 써버려서 그래요. 맞아요. 안 이래야 돼요. 거기 진짜 다 올인을 하고 남은 예. 게 없으니까. 왜 자식한테 다 씁니까? 참 이해가 안 그렇습니다. 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자기 만족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이죠. 이제 예.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자발적인 일을 하려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면은 이 우울감도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의 마음과는 다르게 일자리 자체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 일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려는 분들은 많은데 질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요즘 어디 뭐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노인분들을 다 아르바이트를 쓰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데 가면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하면 좀 좋지 제발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 하루빨리 좀 개선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안 좋은 건 늘 일이죠. 에이. 그 아침에도 그 이제 통계를 하나 봤는데 환율이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달러 환율이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게는 한 2배, 2.5배까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오르죠? 이거 왜 자꾸 안 좋은 것만? 그럼 참 희한합니다.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로봇 알바생 등장이요입니다. 네, 앞선 소식과는 좀 대조적인 소식인데요. 일각에서는 희소식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아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요즘에 외식업계에서 이 로봇을 알바생으로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V 브랜드, 외식 브랜드에서는 국수 조리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국수 조리 로봇? 네. 국수만 끓이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불 앞에 사람이 계속 오래 있으면 화상을 입는 일도 많고 또 굉장히 또 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일은 로봇이 하도록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V 외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매장에 국수 삶는 건 무조건 로봇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또 치킨을 튀기는 로봇도 등장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도입을 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반죽부터 튀기는 과정까지 전부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1시간에 무려 치킨 50마리까지 조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위험한 곳에 대부분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 일자리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하면 사람에 대한 일자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이게 가장 걱정이 많이 들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위험한 곳에 대부분 많이 도입이 돼 있어요. 사람이 했을 때도 너무 위험해서 이거를 꼭 사람이 해야 되나 싶었던 맞아요. 일들을 로봇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사실은 좀 반길 만한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커피를 만드는 로봇 등장을 했습니다. 예. 네, 우리가 24시간 작동이 가능해가지고 새벽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에 시급을 3배, 4배를 올려도 알바가 안 구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알바가 없어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문을 닫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로봇을 쓰는 것 자체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일자리랑 그렇게 꼭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로봇 비싸죠. 근데 예.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면 또 자영업자 분들이 아무리 알바생이 안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으실 거잖아요. 예. 이 로봇의 가격 자체가 낮아졌다는 것도 이 도입된 데에 한 몫을 했는데요. 렌털 서비스로 이용을 하면 월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킨 로봇 같은 경우에도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비용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시급을 3-4배 드린다고 해도 안 구해지는 판이니 쓰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정말 그 앞에랑 뒤에 문제가 둘 다 일자리 관련된. 맞아요. 왜? 이유가 있나요, 오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 노인의 날이었잖아요. 10월 2일이. 그렇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렇다면 또 일자리를 한번 파볼까 해가지고 제가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퀴즈는 어디서 나옵니까? 퀴즈는 뒤에서 나오고요. 뒤에서 네네. 로봇. 네. 로봇 뉴스에서 나온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예. 왜 그래? 아니에요. 어? 퀴즈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방금 입방정을 떨었나요? 괜찮아요. 번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정답 많은 분들이 이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퀴즈 들어갈게요. 네, 요즘 외식업계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로봇, 2번 반려동물, 3번 대체 식량.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우션의 태권브이, 가인의 피어나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로봇이었고요. 자, 우선 선정답자 신승용님 334 쓰시는 분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반 정답자 김영미 정두현님 그리고 3018 쓰시는 분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딱 하고 계셨다가 문제 나오면 빵 보내주셔서 선물 좋은 거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초대석 코너 이마세 산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영화 거래 완료에 출연한 명품 배우죠. 조성아, 태인호 씨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독립영화계의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습니다. 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무려 3관왕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선 내일 개봉하죠. 힐링 시네마 거래 완료의 두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천의 얼굴로 선악을 오가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계시는 배우 꽃중년 꿀성대. 아유, 오시자마자 목소리가 배우 조성아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성아입니다. 오. 자, 그리고 이분의 별명은 태뿌예요. 태뿌. 태뿌? 태뿌가 뭘까요?
태인호 예쁘다를 줄여서 태쁘라고 합니다. 아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배우 태인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보미님이 오늘 태인호 조성아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오랜만에 고릴라 다시 깔고 회원 재가입해서 글을 남기고 있어요. 반가워요 하셨고요. 김희경님은 야 대세 배우 두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연기 스펙트럼 우주 최강급 이런 분들이 찐 배우 하셨고요. 정기수님은 아 태인호 배우님 드라마 미생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 임복희님은 조성아 태인호 배우님 영화 대박나세요. 조성아 배우님 드라마에서 택배 왔어요 대사하실 때 울컥해서 눈물 났었어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이거 무슨 드라마예요? 왕관의 식구들. 그래서 제가 택배 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늘 시작하는 대사가 택배 왔어요. 그 장면이 울컥하셨나 보다. 예. 2039 쓰시는 분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태인호 씨 너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뭐야? 아니 그것도 윙크야. 그건 윙크가 아닙니다. 삐 무효. 윙크 제대로 하셨습니다. 2039 쓰시는 분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야 뭐. 예. 두 분을 이렇게 함께 라디오에서 뵙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TV에서 반갑습니다. 또 스크린에서 보시던 분들을 이렇게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뵙니까 떨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네, 영광이고. 조성아 씨는 워낙에 또 꽃중년이시고 꽃중년의 원조는 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방송 데뷔를 황진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생긴 그 닉네임이 꽃중년 조성아라는 그 신조어가 처음 생겼죠. 데뷔 때부터? 저 그때 데뷔할 때. 아니 데뷔할 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40살. 40인데 예. 꽃중년. 예. 간신히 이제 꽃중년으로 꼈던 중년으로 꼈던. 야, 그러면 꽃중년이라는 말이 진짜로 그러면은 예, 그렇게 신조어가 그때 처음 생겼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예. 꽃중년 치면 1번으로 조성아가 항상 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꽃중년 이거 이렇게 옷에다가 예. 오마로크 같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빨간 명찰로 해가지고 좀 예. 해야 저 눈에 되지 좀 띄게 않나. 빨간 명찰에 노란색 글씨로 그렇죠. 하시면 딱 눈에 띌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이거 사실관계니까 청취자분들 알아가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꽃중년 실제 말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심우현님께서 조성아님도 섭섭하실까봐 조성아님 윙크 왜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선배님. 이쪽 카메라 여기입니다. 이거 기술이다. 어쩜 이렇게 윙크 눈이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요? 예.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제 느끼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느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끼하지 않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을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태계 이황 선생 1,000원짜리에 나오는 예. 그 사극할 때 좀 그 비슷한 모습이 좀 있었나 말이죠. 사극할 때 또 이제 수염 달고 분장하신 모습이 그렇죠. 서태화 씨, 그 배우 서태화 씨도 좀 떠오르고 닮은 꼴이 또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예, 서태화 친구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닮았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구성아 씨. 서태화 씨가 잘생겼으니까. 멋집니다. 예. 태인호 씨, 조상현님께서 태인호 배우님 부산진 고등학교 한해 선배님이세요. 1년 선배란 말씀이시죠. 빡빡머리도 어찌나 꽃미남이었던지 운동도 잘하고 같이 축구할 때가 그립네요. 운동을 잘하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100m 11초 했습니다. 100m 11초? 네. 운동을 되게 열심히 잘했고 100m 11초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이야. 그때 이 빡빡머리가 그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아 들고 맞아요. 그때 그럴 시절 거의 막바지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엄청 맞았어요. 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삭발을 그냥 해버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더 맞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쟤는 원래 그냥 저런 애인가 보다. 그 뒤부터 안 때리시더라고요. 약간 건들면 안 되는 애다. 네. 머리 다 밀고 다니는 좋아. 너무 고맙습니다, 상현아. 또 이게 라디오를 통해서 1년 네. 후배도 만나시고 훈훈합니다. 2014년 드라마 미생 통해서 얼굴 많이 알리셨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명은 태뿌입니다. 태뿌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태뿌란 별명 누가 지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안 들으려고 계속했어요. 듣기로 이게 뭐지? 그래서 되게 그러고 보니까 좀 이뻐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불러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네, 오. 있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조성아 씨가 또 이렇게 닮은 꼴 부자로 네. 이 조성아 씨를 닮은 배우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네. 태인호 씨는 그런 경우 없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어. 그 정보석 선배님 닮았다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 다닐 때 정보석 씨 젊었을 때만큼 말랐었나요? 네, 그 교수님들이 너는 음. 제2의 정보석 같은 배우가 되어라 네, 이런 말씀을. 11초 뛰는 몸이 되면 여기가 어. 쏙 들어가면서 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보석 씨 젊었을 때 진짜 여기 완전 쏙 들어가 있잖아요. 살이 예. 살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선배님한테 배우가 될 수 있을까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지금 그렇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멋집니다. 멋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명대사를 남긴 배우 박해준 씨랑 사촌지간이시라고. 네네네. 무슨 사촌이요? 큰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럼 되게 가까운 사촌이네요? 네,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이제 같이 뭐 밥 먹고 오. 어릴 때는 되게 여행도 가족들 모여서 같이 많이 가고. 진짜? 네, 그랬었어요. 원래 박 씨예요? 네, 원래 박 씨입니다. 박상현이고요. 그렇구나. 혜준이 형 원래 이름이 박상우. 네. 아니 그 박해준 씨 예명은 조성아 씨가 지어줬대요. 예. 이거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조성아 선배에게 지어주셨다는 거를. 넓게 보면 친척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 이름을 왜 지어주셨어요? 원래 그 박상우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예. 혜준이가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으로서도 그렇고 얼굴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이 이름이. 그래서 좀 얼굴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물론 상우라는 이름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닌데 좀 더 뭔가 이렇게 샤방샤방한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혜준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도 좀 지어주시고. 잘 안 하는데. 저도 하나 예명을 지은다면은. 견적이 잘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태인호 씨는 예명 왜 근데 예명 쓰신 거예요? 저도 특별히 이름에 뭐 의미를 두거나 하진 않는데 예. 저 이모님이 취미로 이제 그때 한 8년 거의 8년 전쯤 취미로 성명학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성명학? 네, 그러니까 파동 성명학이라는 파동 성명학? 네, 그러니까 뭐 꽃한테 뭐 사랑해 이렇게 하면 잘 자라는 꽃과 그렇지 않은 꽃들이 있는 뭐 것처럼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약간 걱정스러우셨는지 그때 이름을 주셔서 그럼 잘 쓰겠습니다 하고 받았었거든요. 신기하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좋아요. 전문가 눈길로 보시기에 이렇게 입장에서 볼 때 장면. 상당히 큰 이름이에요. 큰 이름이에요. 예. 태인호.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지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견적이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오늘 영화 거래 완료로 두 분 모셨습니다. 영화는 이제 내일 개봉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부천영화제에서 장편 감독상, 관객상, 또 와차가 주목한 장편 이렇게 세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 큰 상은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캐스팅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두 분 말고도 이원종 또 전석호 최혜빈 씨 이렇게 나오시고 영화 거래 완료 이게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내용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중고거래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그 당근 거시기처럼 예. 그 거래를 하는 건데 자기가 아끼던 것, 소중한 것, 그다음에 그런 것 잊었던 것들을 찾아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게 근데 야 무슨 영화 속에서 대체 중고거래를 어떻게 하길래 영화거리가 되나요? 이게 옴니버스로 5개의 작품으로 돼 있는데 아. 다 이야기마다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럼 중고거래를 소재로 해서 무슨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아하. 통해서 뭐 잊었던 나의 꿈을 찾게도 되고 뭐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궁금한데 예. 영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은 이런 식의 거래 해보신 적 있나요?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거래할 게 없어요. 거래할 게 없어요? 집에 좀 뭐, 이렇게 뭘 사거나 어.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누구는 액세서리 좋아하고 누구는 뭐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뭘 주고 받을 게 없어요. 뭐 모으시는 것도 없고 모으는 것도 없고 관심 있는 것도 없고. 관심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좀 약간 관심 있는 거 그냥 그 좋은 대본 뭐 이런 거. 좋은 대본이요. 예. 있어 보였나? 어떠세요? 저는 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거래 많이 하시지. 그 사이클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부품도 뭐 안장을 부품 사신다거나 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 예. 또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또 예. 이렇게 또 바꿔 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캠핑 같은 거 좋아해요. 뭐 낚시 용품 이런 거 조금씩. 그럼 많이 하시겠네요. 네네네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고거래 하다가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태분데? 그러게요. 그 저기 아까 조성아 씨한테 말씀드렸던 그 명찰을 하나 또 오바로크로 오바로크 파셔가지고 파야겠네요. 당연히 아실 텐데 태윤 씨. 요즘도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네. 중고거래 하다가 좀 이상한 일 당하신 적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행이다. 네네네. 요즘엔 중고거래 이게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 이상한 일들도 그에 따라서 많이 비례해서 많이 벌어지는 것 그렇다고 같더라고요. 네네네. 신희숙님이 태프님 이젠 그냥 이름 대신 다들 태프라고 부르시네요. 오. 태프님 보고 또 보니까 진짜 보석 같네요. 보석 태프. 감사합니다. 최영미님이 조성호 배우님 무서운 연기도 섬뜩하게 잘하시잖아요. 사이비 교주 역할 너무 무서웠어요. 두 분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번 영화 기대되네요. 꼭 보러 갈게요 하셨어요. 맞아요. 사이비 교주 역할 너무 잘하셔가지고 구해줘에서 예 사이비 교주 역할을 했었죠. 무서웠어요. 그 워낙에 그 어떤 고정된 이미지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뭐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매 작품마다 캐릭터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제가 좀 몸이 편한 것 같아요. 몸이 편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하면 몸이 너무 불편해. 예. 몸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이렇게 너무 쉽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면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까 말투를 어떻게 더 바꿔볼까 뭐 이런 그냥 배우의 재미가 그거죠 뭐 계속 변해가는 거. 그 일상생활에 평소에 이제 관심사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그냥 다 예.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돼. 예. 제가 여쭤봐야 했던 거를 우리 청취자분께서 대신 여쭤보셨어요. 권민아님께서 조성호 배우님은 예명이신가요? 궁금해요. 원래 이름은 성자 권자입니다. 조성아 씨도 예명이세요? 예. 성자 권자인데 그 성권이라는 이름이 너무 딱딱하고 성권. 예, 그 좀 약간 공무원 이름 같기도 하고. 성권이? 그 좀 공무원이 다 이렇게 딱딱하다는 건 아니지만. 성권. 근데 좀 뭔가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 권세 권자가 들어가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힘,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 눈매가 날카롭다,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어릴 때 이게 좀 너무 피곤하다. 이름 따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좀 얼굴과 이름을 좀 배합했을 때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의 이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그 성격도 워낙 좀 어릴 땐 좀 딱딱하고 이름도 딱딱하고 얼굴도 딱딱하고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운 걸 좀 내가 많이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성하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성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약간 흐르듯이. 그렇죠. 그게 또 얼굴을 중화시켜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름 바꾸고 나서 너무 다들 좋아해가지고 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얼굴을 중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저도 얼굴이 세게 생겼으니까 이름을 허예쁨 뭐 이런 걸로 지으면 그렇죠. 헛꽃. 헛꽃, 헛꽃, 허들꽃, 헛꽃. 그런 걸로 하면 별명. 훨씬 인생이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 허화 생각이.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아 조성아 씨 예명은 그러면 본인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예. 이야, 아 진짜 이름 전문가시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제가 다시 한번 졸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 조성아, 태인호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용을 했거나 오래된 물건을 파는 이 거래가 인기입니다. 영화 거래 완료의 소재로도 사용된 이 거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무통장 거래, 2번 부당 거래, 3번 중고 거래. 이건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309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뿌님 허지웅 씨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제 인생 드라마가 미생이었어요. 태연호 배우님 수련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OST 이순열의 날아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영화 거래 완료에 출연한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조성아, 태인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좋네요, 참. 3153 쓰시는 분께서 택배 배송기사예요. 조성아님이 택배기사 역할 맡으셨을 때 제가 다 힘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직업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해줘서 가장의 한 사람으로 배우님에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주변에 택배기사분들이 또 많이 알아보시고 좋아하시고 그랬죠? 예,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핸드폰은 울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주제가로 나왔던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가 벨소리로도 돼 있고 뭐 컬러링으로도 돼 있고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힘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볼 때 저도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 드라마에서 왜 운동장에서 막 우는 장면, 그 장면을 베스트로 꼽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본에 이제 그 운동장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막 우는 발버둥 치면서 우는 씬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대본 봤을 땐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제 촬영 때는 무조건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어떻게든지 집중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씬을 찍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중년 남자들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한번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사회는 우리를 굉장히 강인한 철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은 완벽하잖아라고 모두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다 하소연을 못하고 약한 소리 못하니까 정말 나 혼자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 어디 가서 막 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하소연들을 나중에 이제 댓글로 많이 올려주셨어요. 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장면이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구나.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시청률이 뭐 한 20 어이구. 중반대에서 30%를 넘어가는 전환점이 됐죠. 이야, 맞아. 울고 싶을 때 있어. 그 택배기사분들이 다 벨소리로 하셨다는 예. 그 노래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한 소절 불러주세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뭐야, 너무 짧았어. 너무 짧았어. 이 노래군요. 예. 요즘도 요거 벨소리로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하여튼 우리 택배 기사님들 힘내시고요.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그런 제 드라마를 보시고 그렇게 힘들을 내신다니까 저도 용기가 납니다. 맞아요. 택배 기사분들 이렇게 택배 작업하시다가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에 허지웅 쇼 많이 들으시거든요. 많이 들으세요. 청취자분들 꽤 많으세요. 예, 지금 들으시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얘기를 꼭 여쭤봐야 된다고. 근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영화가 힐링 시네마라고 거래 완료가 하는데 태인호 씨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읽고 눈물을 그렇게 글썽거리셨다고요. 네. 왜 어떤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받고 그러니까 집에 좀 늦은 새벽 시간이가 2시쯤 그때 혼자 이렇게 읽고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갈수록 시나리오 계속 읽을수록 제가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이 계속 하나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뭔가 자기의 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까 너무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에피소드를 읽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그랬던 게 떠올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이 캐릭터들이 너무나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 보여서.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를 한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뭔가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이제 그 중년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네요. 저도 갑자기 막 울고 싶어지고.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중년 꼭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그냥 남녀노소 다 그렇겠죠.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나,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나,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놓아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뭐 꿈이든 뭐든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조정아 씨는 혹시 배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옛날에? 다른 거는 좀 뭐 옛날에 어릴 때는 코미디언. 코미디언? 진짜? 예. 근데 재주가 없어서.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많이 좋아해요. 예. 지금 얼굴에 미소가 좀 장난 아니야. 이 코미디언이라는 장난기가 되게 네 글자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해졌어. 아까 막 관심사 없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취미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웃기는 게 좋으신 거네. 사람하고 이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 재밌는 사람도 좋아하고 재밌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살짝 껴서. 그렇지. 그래야지. 어차피 끼어놓을 수 없으니까 웃음으로. 어떠세요? 내가 지금은 배우지만 배우 이전에 정말 지금 방금 설명해주신 영화 거래 완료의 그 내용처럼 내가 잃어버린 꿈 혹은 이것도 한번 잃어보고 싶어도 꿈이었는데라고 생각했던 것?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했었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하는 쪽보다는 축구 선수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 뒤에는 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뭔가를 꿈을 만들려고 하던 차에 이제 연극과를 지원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그 아슬아슬한 어떤 그 타이밍에서. 네네네. 아니 아까 그 후배분이 보내주신 문자에서도 그 축구가 언급됐었고 축구 계속 말씀하시고 사실 지금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제가 참 이 그 축구 리그에 굉장히 그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거 축구죠. 그 저기 무슨 프리미어 리그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 거 같고 뭐잘 그거 아니야? 축구 마크 아니야? 야, 제가 이렇게 축구를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뭘 입어도 축구 유니폼 같아 보이는 맞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닌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8178님 조성아 배우님 취미 없으시대요. 8178님이 취미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뭐 취미는 그거 뭐 하나 뭐 1년에 한 10번 안쪽으로 나가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골프 골프를 좀 치시는 늦게 배워가지고 늦게 배워서 그냥 잘 치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좋은 분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한 1년에 한 올해는 한 3번밖에 못 나갔고 상반기에 보통 1년에 한 10번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취미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대본 고르기. 뭐 그런 거.
이희선님은 태인호 배우님 태양의 후예에서 귀여운 병원 이사장님 역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오늘 보니까 진짜 러블리 하신 것 같아요 하셨고요. 장혜진님이 모든 연기가 어렵겠지만 악역, 선한 역할 어떤 게 더 잘 맞으세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요 두 분 다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저는 처음에 데뷔할 때 악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가면 얼굴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그 자꾸 악역을 주는 거야. 그냥 대본을 악역 대본을 주니까 속으로 그 생각을 한 거죠. 왜 자꾸 나한테 악역을 주지?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니까 캐스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캐스팅이 되려면 내가 악역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가서 이제 오디션 봐서 하나씩 되기 시작한 거죠. 사이비교주 역할도 그렇고 예. 황해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그렇죠. 아주 뭐 그렇지 그 악역이지 사실 뭐. 예, 용의자 뭐 이런 데 보면 아주 나쁜 놈.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저도 둘 다 너무 재밌긴 하지만 선한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역을 하면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선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의 보통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리듬이 뭔가 들어오니까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뭐 선한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캐릭터들이 그건 조금 저한테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악역이 약간 네. 감정 소모가 좀 있나 보구나.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뭔가 날카로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편하게 웃고 이렇게 이런 것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좀 더 편한데 뭐 감정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피를 많이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아무래도 더 예민해져야 되고 더 신경 쓸 게 많죠. 정혜리님 현장에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취자 정혜리님이 아니 이 두 분의 선한 저 눈매들을 보고 어떻게 악역을 줄 수 있냐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배우지. 그러니까 배우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지금 모시고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연기는 뭐 당연히 잘하시고요. 목소리가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꿀성대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조성아 씨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간혹 들은 것 같아요. 간혹. 예. 간혹. 예. 여자 여학생들한테. 목소리를 이게 좋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 이 보통 소리에 이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목소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 안 해줘요. 그렇긴 하죠. 누가 술 사냐 안 사냐 예. 이게 중요하지. 일단 우리가 이게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술 마시고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 근데 갑자기 야 지웅아 너 목소리 진짜 좋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맞아요. 괜히 목소리 좀 상상도 안 좋은 하시고. 척하면 뭐 목소리 깔지 말라고.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맞는 말이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없고요.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학창 고등학교 뭐 이럴 때부터 목소리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운동을 해서 그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성격도 그게 아니라 경상도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조근조근 얘기해도 싸움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조현진님이 또 때마침 태인호 배우님 말투에서 슬금 나오는 사투리 너무 사랑스럽네요. 완전 서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남자랑 뭐가 제일 달라요? 서울 남자, 부산 남자? 말투요. 말투? 네. 성격은 똑같은 것 같아? 약간 성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 뭔가 이제 같이 작품을 하는 배우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경상도면 뭔가 좀 동질감 같은 게 확 느껴지거든요. 지역적인 동질. 네. 그게 좀 약간
희한한 것 같아서. 네. 약간 그 경상도 남자나 이 전라도 남자 이러면 뭔가 상남자 기질 같은 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다가가기 좀 더 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편한 느낌. 그러면 서울 깍쟁이 이런 건 진짜인가? 진짜 있는 건가 그러면? 약간 그런 성향이? 부산에서 내가 서울에 딱 봤어요. 얘기해도 일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야 서울 깍쟁이네 진짜 이거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좀 너무 현실에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맞는 말이네. 그러면 그게 있구나. 조금. 난 몰랐는데 이게 또 객관화된 시선으로 보니까. 또 저희 예전에 부산 그때면 약간 좀 촌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느낌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촌이라니요. 저희 때 넘어가려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 좋은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두 분 우리 조성아 씨, 태인호 씨와 함께 목소리 배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성아 씨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대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혹은 뭐 성균관 스캔들에서 뭐 정조 역할 뭐 여기서 나왔던 대사도 마찬가지시고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남는 거 이런 거 대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느닷없지만 예. 한번 어떤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성균관 스캔들에 제가 이제 정조 대왕 역을 맡았을 때 맞아요. 했던 대사인데요. 예, 짧게 한번 예. 하나만 묻지. 그대는 이번 일로 아비의 죄를 의심하는 일이 있는가? 다시 한번 할게요. 오랜만에 보는 대사라. 하나만 묻지. 그대는 이번 일로 아비의 죄를 의심한 일이 없는가? 답하라. 해외국에 경국에 이런 말이 있더군.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는 한 그 나침반은 틀리는 일이 없다. 흔들리는 그 눈빛을 혈육도 나 자신도 경계하는 지금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오 집중력. 오. 간신히 읽었네. 옳습니다.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이거 한 번씩 꺾지? 그런 게 제일 신기해요 배우분들. 이따구 뭔가 한 번씩 들어가 이렇게. 자 이번에는 태인호 씨 어떤 대사 혹시 가능하실까요? 태양의 후예 이사장 역할을 할 때 대사인데요. 예, 태양의 후예에서 네. 예. 그 강모현이라는 그 캐릭터한테 네. 조금 좋아하는 마음을 내비추지만 예. 받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한 대사인데요. 안타까운 상황이구만. 네. 나는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모현이한테는 안 통하더라. 응? 사실 되게 당황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질어 사람이? 모질어서 모현인가? 모현이가 송혜교 씨인가요? 네네. 야. 개그를 한 건 모질어서 모현인가? 아니 어때요? 두 분은 원래 이런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 관리 같은 걸 좀 하시나요? 그냥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예. 끝. 그거죠. 뭐. 진짜? 예. 그 정도만 해도 됩니까? 그것만 하면 뭐 충분히. 오. 밥을 안 먹으면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맞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꿀을 먹습니다. 꿀. 장난. 아니에요? 뭐야 비법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진짜. 네. 이게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되게 예민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또 약간 다른가 보구나 배우랑은. 아마 이게 그 소리를 쓰는 건 뭐 기본적인 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성대가 조금 더 좀 타고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릴 때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와서야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박보미님이 야 목소리 너무 좋으심. 윤정미님이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오민정님은 태우 때 태프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고 조현진님은 이것도 우리 태프님께 아니 대사할 때 사투리 어디 가는 거예요? 감쪽 같아요 하셨어요. 4958 쓰시는 분이 인호 오빠 소리 지르는 대사 하나 해주세요. 오빠의 우렁찬 발성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발성을 여기서 소리 지르는 대사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조용히 해! 이거 뭐야? 이것도 태양의 공인가요? 약간 그런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태인호 씨에게 조성아 씨는 어떤 선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선배가 되어가는 배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TV나 영화를 보면서 항상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저런 선배님이 되고 싶다,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저 조성아 선배님도 그렇고 같이 출연하신 이원정 선배님도 그렇고 이제 TV랑 영화에서 보다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게 하는 선배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나 드라마에서 항상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뵙고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연기를 또 하게 되니까 더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 선배님들처럼 정말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꼭 나도 저런 선배님들처럼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다.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선배들이 돼야 돼요. 조성아 씨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렇게 매력적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 조성아 씨에게 태인호 씨는 어떤 후배입니까? 저는 사실 뭐 태인호 씨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동안 굉장히 사람의 향기가 굉장히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인품이 훌륭한 분 같고 주변도 잘 챙기고 이렇게 좋은 말도 잘해주고 배울 점이 많다. 배울 점이 많다. 두 분이 훈훈합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훌쩍 갔어요. 간단하게 우리 팬분들 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경제도 그렇고 정말 너무들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요즘 또 드라마들이 보면은 뭐 영화도 그렇고 너무 그 피가 낭자하고 많이 힘든 작품들도 있고 한데 저희 작품은 조금 여태까지 있었던 요즘의 주류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내내 좀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들 그 옴니버스 5개로 돼 있지만 아주 5개가 연결성이 자유롭고 아주 따뜻한 작품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인호 씨? 네, 정말 시나리오를 잘 봤던 것처럼 정말 따뜻한 작품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중국어래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조성아, 태인호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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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2815 쓰시는 분, 웅디 오늘은 패딩 입은 사람을 봤어요. 진짜 봄 가을이 너무 짧네요. 지나가는 가을이 아쉬워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찍은 코스모스 사진 보냅니다. 요즘 코스모스는 색깔도 다양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사진 같이 보내주셨어요. 꽃을 진짜 그림처럼 찍어주셨네요. 아이고 예쁘네요.
코스모스가 참 예쁘단 말이야. 예쁩니다. 덕분에 꽃 구경했네요. 5500 쓰시는 분 3개월 전에 퇴직을 하고 당진 합덕으로 소를 키우러 간 친구 보러 가고 있습니다. 처음인데 소를 2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친구. 참 대단하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읍내 나올 시간도 없다고 해서 이것저것 장 봐서 가고 있는데 축사 청소도 좀 해주려고요. 소 키우는 제 친구 응원 부탁드려요. 야, 옛날 어렸을 적 기억에 그 시골집에 가면은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도 냄새가 이렇게 고약한데 200마리를 되게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축사 청소 굉장히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무튼 오늘 두 분 오랜만에 모시는 거니까 늦은 시간까지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7108 쓰시는 분 오늘이 49번째 제 생일입니다. 4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 뭔가 뜻깊게 보내고 싶은데 마음과 달리 여느 날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네요. 웅디가 시크한 목소리로 축하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시크한 목소리? 꼭 시크한 목소리 해야 되나요? 잠깐 시크한 목소리라. 생일 축하해. 시크한 목소리가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 여러분 7108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49번째든 뭐 39번째든 뭐가 이렇게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똑바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너무 뭐 그 나이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이미 그러신 것 같아요. 늘 건강하고 늘 평안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약소하지만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 왜 발음이 안 되지? The Winner Takes It All. 자 듣고 올게요.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까지 듣고 왔습니다. 1388 쓰시는 분 오늘은 5년 동안 부은 적금을 타는 날이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힘들게 모았으니까 값지게 써야겠죠. 아빠 오토바이 사드리려고요. 일 나가실 때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시거든요. 가격 좀 나가는 걸로 간만에 딸 노릇 좀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근데 오토바이 위험한데 꼭 오토바이로만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오토바이가 세상 참 어제도 좀 그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는 참 위험합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꼭 타야 되면은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솔트크림 보내드릴게요. 서보경님 춘추복 교복을 처음 입기 시작한 중학생 아들에게 어제는 목에 거는 넥타이를 셔츠에 넣어서 입혀줬어요. 오늘은 어제 해줬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 입겠지 싶어서 봤는데 생목에 넥타이를 걸쳐뒀더라고요. 이런 장면이 익숙하다 싶었는지 너무 당연한 듯이 아침 식탁에 앉아서 국을 먹는데 순간 남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웅디는 처음부터 넥타이도 잘 묶었겠죠? 하셨어요. 넥타이를 이미 매듭을 대충 매서 셔츠에 컬러 안에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런 거 맞겠죠? 저는 평생 넥타이를 한 2번 찼습니다. 넥타이 차야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19살 때쯤에 맹세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싫어요. 정말 세상 싫어요. 아무 어떤 우리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하고 갑시다. 우리가 입는 모든 옷은 다 이게 쓰임이 있어요. 상의도 그렇고 하의도 그렇고 벨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쓰임이 있거든요. 명백하게. 넥타이는 쓰임이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걸 대체 왜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하는 게 예의 있다고 생각하잖아. 도무지 알 수 없는 따르고 싶지 않아요. 현주리님 오늘은 얼마 전 새로 장만한 가을 옷과 신발을 처음으로 선보인 날이에요. 전부터 갖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커피값 아끼고 교통비 아껴서 산 거거든요. 드디어 입어보네요.
마침 날씨도 가을가을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은 나를 위한 이런 선물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나를 위한 선물이 진짜 선물이죠. 아, 참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진작 하시지. 에이, 이런 거 앞으로는 아끼지 말기로 하시고. 이지영의 산책 들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 허지웅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역사 속의 이색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딩송이에요. 임복희님. 정리하다가 예전 앨범을 봤는데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니 가을이라 더 그때가 그립습니다. 렉시의 애송이 신청해요 하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Yo, 세상에 남자는 많아.